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그런 손님 받는 데가 아니에요. 전 그분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가 아니라 그냥 손님이라는 사실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이 매장 전체의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이미지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아닌가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 업계에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전 그냥 누굴 대하든 존중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틀린가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유니폼 정리하고 당장 나가세요. 한낮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레스토랑 안, 낡은 점퍼와 슬리퍼를 신은 노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단 한 사람, 갓 입사한 신입사원만 빼고는 그 작은 친절이 시작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반전, 그리고 감동의 반향. 오늘의 이야기는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마음을 본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그날 서울 중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식사 시간은 끝났고 직원들은 한숨을 돌리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틈 사이 한 여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고 몇몇은 괜히 자리를 피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냉소를 흘렸다. 낡은 점퍼, 바닥이 다른 슬리퍼, 허리엔 작은 비닐 가방 하나. 영숙 씨는 그렇게 그 공간에 나타났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걸지 않았지만 단 한 명만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리를 안내했다. 민지 씨였다. 첫 출근 날 유니폼 소매를 접고 긴장된 손끝으로 메뉴판을 들고 있던 그 순간이었다. 저 사람 누구야? 라는 속삭임이 퍼졌고 노숙자 아냐? 라는 조롱도 들려왔다. 하지만 민지 씨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정하게 물 한 컵을 따랐다. 그리고 메뉴판을 조심스럽게 펴 영숙 씨 앞에 내밀었다.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단 한 사람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봤다. 서울 중구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쳐 들어오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매끈하게 정돈된 테이블 위엔 은식기와 고급 냅킨이 곱게 접혀 있었고 직원들은 익숙한 동선으로 그 안을 움직였다. 공간은 단정했고 공기는 느긋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손님이 뜸해진 오후 2시. 대부분의 직원들은 뒷정리를 하거나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순간 조용히 열린 출입문 사이로 한 여인이 들어섰다. 낡은 점퍼는 구김이 가득했고 슬리퍼는 오래 신은 듯 형태가 흐트러져 있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투명한 비닐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눈길을 끌 만큼 특별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모르게 분위기를 바꾸는 기운이 맴돌았다. 그녀는 76세의 영숙 씨였다. 과거 국내에 대형 외식 체인을 세운 창업자였고 지금도 그 그룹의 최고 어르신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은퇴 후부터는 대부분의 외부 활동을 접고 평범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오늘 그 레스토랑을 찾은 이유는 단순했다. 자신이 만든 브랜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 매출보다 마음을 우선해야 한다는 본인의 철학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화려함을 모두 벗고 찾은 자리였다. 민지 씨는 23세.
수원에서 통학하며 하루하루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신입서버였다. 부모님 없이 외할머니 손에 자라며 어릴 때부터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박히게 들었다. 예의 바르고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게 몸에 벤 민지 씨에게는 손님이 누구처럼 보이는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출근 첫날 긴장된 마음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그 순간 영숙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매장 안의 공기는 미세하게 흔들렸다. 몇몇 직원이 흘끗 쳐다봤고 누군가는 동료에게 말을 흘렸다. 저기 뭐야? 손님 맞아? 노숙자인 줄 알았어. 그냥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지배인은 잠시 뒤편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외모와 이미지를 중시하는 인물이었다. 손님이 입고 있는 브랜드, 말투,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분석해 등급을 매기는데 익숙했다. 직원들에게도 항상 말하곤 했다. 손님을 대접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등급을 먼저 알아보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민지 씨는 아직 그 지침에 대해 정식 교육을 받기 전이었지만 이미 매장 전체에 그 분위기가 퍼져 있었다. 하지만 민지 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차림새나 냄새, 분위기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익숙한 말투로 인사하며 조심스럽게 자리로 안내했다. 천천히 앉는 영숙 씨를 보며 의자를 살짝 당겨주고 물컵을 먼저 내놓았다. 메뉴판을 들고 와서 오늘의 추천 요리를 조용히 설명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태도는 정직했고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영숙 씨는 눈을 들었다. 민지 씨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떤 기대도 어떤 불쾌함도 없이 단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주문을 하지 않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시험하듯 아니면 오래된 풍경을 음미하듯 그렇게 자리를 지켰다. 그 사이 다른 직원들은 계속해서 곁눈질을 주었다. 누군가는 뒷주방에서 저런 사람이 앉아 있으면 매장 이미지 망친다며 투덜댔고 또 다른 직원은 신입이 무슨 생각으로 응대를 한 거냐며 혀를 찼다. 하지만 민지 씨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사람은 누구나 따뜻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조용히 흘러간 그 오후, 아무도 몰랐다. 그 낡은 슬리퍼를 신은 노인이 이 레스토랑 체인을 만든 사람이었고 오늘 그 작은 친절 하나로 회사 전체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짙은 커튼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장지배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끝은 서류철을 힘주어 쥐고 있었다. 식당 전체에 다시 정막이 감돌았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바닥을 짓누르는 듯했고 직원들은 일제히 그의 눈치를 살폈다. 민지 씨는 여전히 영숙 씨의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태도였다. 바로 그 순간 장지배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에 민지 씨는 돌아보았다.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대답했다. 손님이셔서요. 자리를 안내해 드렸어요. 그 짧은 말 속엔 어떤 계산도 눈치도 없었다. 단지 당연하다는 듯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장지배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민지 씨를 한쪽으로 불러냈고 곧장
복도 끝에 사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공간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긴 그런 손님 받는 곳이 아니야. 장지배인의 말은 분명했고 날카로웠다. 이미지를 망쳐. 고객층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지금 넌 라운지 전체의 격을 떨어뜨린 거야. 민지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든 그저 정중히 대했을 뿐이에요. 장지배인은 의자를 밀며 벌떡 일어났다.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오늘부로 해고야. 그 말은 어이없을 만큼 간결했고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다. 민지 씨는 순간 눈을 깜빡였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물었다. 잠시 뒤 유니폼을 벗으며 식당 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녀의 테이블 위엔 아직 물이 덜 담긴 컵 하나가 놓여 있었고 한켠에는 영숙 씨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는 그냥 사람이어서 친절했던 거예요. 그 말은 작았지만 또렷하게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민지 씨는 조용히 유니폼을 접어놓고 인사를 남기지 않은 채 매장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길게 이어졌고 그날 식당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워졌다. 장지배인은 의자에 앉아 다시 일상처럼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지만 직원들은 말없이 일을 계속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엔 이상한 공백이 남았다.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아침. 그런데 이상한 지시가 내려왔다. 본사에서 모든 직원이 즉시 회의실로 집결하라는 명령이었다. 사장 직속 감사라는 이름의 낯선 팀이 본사 명패를 걸고 내려왔다. 고급 정장을 입은 감사팀장이 가장 먼저 꺼낸 이름은 다름 아닌 민지 씨였다. 그리고 이어진 발표는 식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며칠 전 방문한 고객, 바로 그분은 이 외식 체인의 창업자이자 현재 그룹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지금까지도 매장 방문 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의 태도를 중요시하는 철학을 유지해 오셨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창업주 본인을 쫓아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고객 차별, 내부 태도 문제, 구조적 인성 리스크, 전부 본사에 보고되었습니다. 순간 장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손끝은 떨렸고 눈은 벽을 향했다.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다음 순간 팀장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해당 지점 지배인 장 씨는 고객 응대 기본 수칙 위반, 사내 인권 가치 훼손 등으로 오늘부로 즉시 해임 조치됩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장지배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겉으로는 단정했지만 내면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민지 씨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 낯선 이름. 본사 회장실이었다. 수신된 전화번호는 낯설었지만 전화를 받은 순간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하고 확고했다. 민지 씨 맞으시죠? 본사 대표이사실입니다. 그 짧은 인사말 이후 이어진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동안 가슴에 얹혀있던 모든 억울함을 천천히 녹여내는 듯 했다. 며칠 전
당신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 회사가 지켜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전화는 제안이었다. 형식적인 사과나 격려가 아닌 진심 어린 존중과 함께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제안. 새로 준비 중인 프리미엄 지점이 있습니다. 정직함과 따뜻함을 중심에 두는 공간이죠. 그곳의 초대 매니저, 당신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민지 씨는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깊이 가라앉았던 자신감이 조용히 숨을 틔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울 북촌의 한 한옥거리. 고요한 담장을 지나 골목 끝에 자리한 단아한 외관의 새 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매장명은 간결했고 입구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프리미엄 레스토랑임에도 그곳엔 고급스러움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다. 실내는 은은한 조명과 정갈한 소품으로 꾸며졌고 어느 자리 하나도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하나하나가 배려받는 느낌을 주는 배치였다. 오픈 당일 민지 씨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문을 열었다. 첫 손님은 특별했다. 조용히 걸어 들어온 낯익은 실루엣,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은 영숙 씨였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를 맞이한 공간과 시선은 전혀 달랐다.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 없이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했고 따뜻한 물 한 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긴 설명도 눈물도 없었다. 그저 평온한 공기와 오래된 신뢰만이 남아 있었다. 영숙 씨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날 당신 덕분에 내가 만든 브랜드가 여전히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확인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로. 민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날 이후 매장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평가가 사람들을 움직였다. 누군가는 이곳을 가장 따뜻한 식당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입구에서부터 위로받는 곳이라 칭했다. 한 손님은 식사를 마친 뒤 작은 메모를 남겼다. 오늘 제가 대접받은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 매장을 기준 삼아 서비스 정책을 재정비했다. 고객 응대 매뉴얼에는 복장, 외모, 말투 등으로 손님을 분류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명문화되었고 모든 신입 직원 교육에 민지 씨의 사례가 공식 자료로 포함되었다. 어느 날 본사 회장이 직접 매장을 방문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조용한 한쪽 테이블에 앉은 그는 민지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민지 씨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다. 말보다 더 많은 걸 전할 수 있는 표정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매장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잔잔했다. 그날 진심을 지킨 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조금 바꾸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진심 하나가 만든 시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